예, 제가 이제 그 시스템에 대한, 전도 시스템에 대한 그 설문조사를 한번 해본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설문 그 내용 가운데 우리 교회는 전도의 의미와 가치에 대해서는 알려주지만, 우리 교회는 전도 훈련 프로그램이 잘 되어져 있지 않다. 그래서 요 세 가지, 요 세 가지를 물었는데, 우리 교회 전도 시스템 잘 갖춰져 있는가? 우리 교회 전도 훈련 프로그램 잘 운영되고 있는가? 여기에서 전부 이렇게 이 설문조사의 내용을 보면은 점수가 낮습니다. 굉장히 취약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제 이 전도 시스템을 만들어 나갈 것인가, 이게 대단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전도 시스템의 세 가지 요소는, 첫째가 프로세스가 있어야 됩니다. 그 과정, 어떻게 사람을 이렇게 변화시켜 나갈 것인가에 대한 프로세스가 있어야 되겠죠. 이 과정, 그 성장 기간이 있듯이 이 새로운 식구가 전도가 되어 가지고 전도된 이 전도 대상자를 어떠한 프로세스를 통해 가지고 정말 우리 공동체 안에 멤버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할 것인가는 목사님들의 명확한 프로세스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프로세스에 따른 뭐가 필요할까요? 프로그램이 필요한 거죠. 프로그램. 그래서 이 프로그램을 지금 2박 3일 프로그램, 이게 이 집중 프로그램, 이거 하잖아요. 여기에는 이제 프로그램이 2박 3일 동안의 프로그램도 있고 뭐가 있습니까? 콘텐츠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하나의 콘텐츠를 가지고 영상 콘텐츠, 그 다음에 PPT 콘텐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찬양 콘텐츠 다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런 콘텐츠가 없이는 사람을 변화시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게 프로그램이고요. 그리고 그 프로그램을 운전할 수 있는 누가 필요하죠? 사역자가 필요해요. 세 가지입니다. 아무리 좋은 차를 빼가지고 다 갖다 놨어요. 이거 운전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야. 그러면 뭐 계속 세워놓는 거죠. 지금 아무리 좋은 지금 프로그램을 소개시켜 드리더라도 목사님들의 이 프로세스와 그리고 이 프로세스에 따른 프로그램, 그리고 이 프로그램을 운영해 나갈 수 있는 전도 사역자들, 이 삼박자가 톱니바퀴가 같이 물려서 돌아가듯이 이것이 선순환 시스템으로 돌지 않으면 시스템이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전도 사역자 양성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동기부여 일일 세미나. 그래서 식구들을 이 동기부여 하는 데는 뭐 시간이 많이 뭐 소요되지는 않습니다. 중요한 강의 한 2강의 정도만 때리면 식구들은 일어납니다. 그래가지고 집중훈련 2박 3일 이런 프로그램을 돌려가지고 앞으로 천부가정도 이런 교육을 한번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천부가정이 어떻게 전도를 해야 되는지 그 전도의 감을 다 잃어버렸거든요. 그리고 정규 과정으로 해가지고 한 12주 과정으로 해가지고 계속해서 트레이닝을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CIG 전도단을 만들든 무슨 기동대를 만들든 이 교회 나름대로의 힘을 만들어 가지고 계속적으로 상설 운영을 하면 전도 사역자가 정말 훈련되고 또 메시지도 아주 능수능란하게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 그러한 훈련된 전도 사역자들이 만들어지게 될 것입니다. 전도 사역자 양성 운영 체계는 이렇게 하면 영성 강화, 이것은 찬양과 기도로 무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010원, 각 교회마다 지금 1010원 전부 이렇게 전수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이 영성 강화는 1010원과 함께 그렇게 하면은 굉장히 좋을 것으로 생각이 되어지고요. 그리고 앞으로 1010원에 이제 좀 더 많은 숫자가 가서 정성에 참여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가 이제 이런 내용들을 좀 더 강화시켜 나갈 수 있는 내용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인드 교육. 정말 이 마인드 교육은 신앙 교육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이 제대로 서 있지 않고 우리가 전도자가 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마인드 교육 12강의 이 내용을요, 소화를 해가지고 강의를 하게 되면은 마인드 교육은 한 방에 끝난다고 확신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메시지 훈련 오늘 좀 해봤죠? 그 3분 메시지 이제 교회 들어오기 전에, 그리고 교회 들어오게 되는 사건, 그 다음에 이제 교회 들어와서 변화된 이야기 이렇게 하는데, 오늘 메시지 보니까 참 잘하시는데, 대상이 누구냐면은 불신자를 대상으로 하는 거잖아요. 우리 식구들에게 전하는 것이 아니라 불신자들에게 전하는 거기 때문에 그들의 용어로
그리고 그들의 눈높이에 맞게 그렇게 전하면 되겠습니다. 최순례 오늘 사모님 아주 파워풀하게 잘하시잖아요. 불신자 들으면 아주 정신 번쩍 나겠더라고요. 저분 대단하시네요. 너무 잘해줬어요.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최정환 대교부장님 어떻게 쳐다보지도 않으셔요. 박수 보내고 있는데 좀 박수 좀 치세요. 아유. 그리고 오늘 잘했다고 이거 2박 3일 끝나고 나면은 꽃 한 송이 들고서 좀 오늘 잘했다고 한번 드리세요. 아셨죠? 예. 자, 이렇게 해가지고 요 전도 사역자 양성하는 이 과정이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도 충분히 해 나갈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대교구 본부에서는 이 전도 사역자를 양성하는 그러한 책임자를 한 사람 두고요. 이 프로그램이 아주 팡팡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이것을 전담하는 목회자가 있으면 좋겠다. 그러면 교회에 이 전도 분위기는 만들어집니다. 네. 이제 프로세스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가 기본적으로 대그룹과 소그룹이라고 하는 교회 이 운영 시스템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그룹의 가장 핵심은 예배지 않습니까? 그리고 소그룹의 핵심은 이제 뭐 홈그룹이나 또는 가정교회나 이런 형태로 돌아가고 있는데요. 이것은 우리 공동체 안에 멤버들이 들어와서 이제 갓 전도된 사람들, 그 다음에 식구가 된 사람들, 축복을 받은 축복 가정들, 그리고 축복 가정들 가운데 이제 종종 메시아로서 이 사역을 감당하는 이 사역자 그룹들, 이렇게 네 그룹이 우리 공동체 안에서 우리 공동체를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전도된 사람들이 이제 시간이 흐르면 식구가 되고 또 식구가 된 사람들이 아주 확실한 정체성을 가진 축복 가정이 되어지고 또 축복 가정들은 이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종종 메시아, 요즘에는 천보 가정 교회장으로서의 그 사명을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이것을 계속해서 선순환 시스템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식구를 성장시키는 성장 프로세스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뭐 이런 걸 우리가 식구도 없는데 어떻게 합니까? 우리 교회 수준에 맞게 하면 돼요. 우리 수준에 맞게. 맞게 하면 되죠, 뭐. 그래서 단계적으로 이제 전도된 사람들을 어떻게 식구로 만들까? 예를 든다면은, 이건 이제 각자 이제 그 식구가 되면은 말씀을 스스로 훈독하고 그 말씀 속에 의미도 찾고 그러면서 말씀을 중심한 사람으로 돌아가야 되잖아요? 이런 이제 묵상교육, 이런 건 묵상교육에 대해서 많이 이렇게 목사님들이 훈련되어 있고 이런 거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정말 아침에 훈독해 이 묵상, 그리고 묵상 일기도 쓰고 이런 것을 우리 교회에서는 이것을 정착시키겠다. 이렇게 돼서 이거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이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식구를 이제 축복 가정으로 만들기 위한 과정 속에서 우리가 어떤 걸 좀 해야 될 것인가 이런 걸 놓고서 고민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이 밖에 있는 아웃사이드 멤버가 인사이드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이게 전도 과정을 통해 가지고 이 단계로 들어가서 우리 공동체의 멤버가 돼야 되는데 우리가 이 아웃사이드 멤버들이 인사이드로 들어오는 이 전도의 과정이 이게 시스템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 전도가 안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대로 전도가 안 되고 나면은요, 여기에 있는 이 식구들이 고여있는 물이기 때문에 고여있는 물이잖아요. 물이 고이면 어떻게 됩니까? 썩죠. 영적으로 침체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아무리 뭐 해도 여기에 새로운 물이 계속 공급이 되어 가지고 이것이 선순환으로 이게 돌아갈 때 물이 흐를 때 교회의 영적인 분위기가 달라진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새 식구 들어가야 됩니다. 목숨을 걸고 우리가 이 시스템을 이렇게 만들어 나가야 되는데 이 과정은 제가 좀 이따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기초 트레이닝 코스, 그 다음에 이제 실천 트레이닝 코스, 가정 정착 트레이닝 코스, 이렇게 해서 이제 사역 트레이닝 코스를 해서 이거 일본에 갔더니 너무 잘 돼 있더라고요. 일본은. 그 벤치마킹도 해야 돼요. 지금 교류하면서 일본에 이 식구들 성장시키는 이 프로그램들 너무 좋은 프로그램들 많아요. 여기 우리 청년 사역자들 많이 있죠?
일본 거 좋은 것도 갖고 오세요. 그래서 여기다 깔아. 이게 다 번역해가지고. 굉장히 우리 정동원 부회장님도 많이 갖고 있죠. 프로그램도 어마무시하게 많아요. 그런데 우리 교회의 상황에 맞는 걸로 갖다가 골라가지고 계속해서 이것을 지속적으로 하게 되면 그것이 시스템이 될 것입니다. 전도 프로세스는 가장 먼저 훈독 정성을 들이면서 명단 작성하고 호명기도 하면서 훈독 정성을 계속 들이면서 영계 협조권을 얻어내야 됩니다. 이게 1단계죠. 2단계는 이제 관계 맺기 합니다. 어프로치, 뭐 전단지, 자사자부, 앙케이트, 뭐 봉사활동 해가지고 요즘에 관계 맺기 시대니까 이미 관계가 맺어진 분들을 전도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 어프로치에 대해서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관계 맺은 분들을 이제 초청을 해가지고 말씀을 제시해야 되는데 요 3단계 이 과정 속에서 오늘 김영길 이 세계 가정국 그 국장에 와가지고 여기서 말씀 이 전도센터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코스를 결정해서 4번 말씀을 듣게 되거든요. 4번 말씀의 이 꼭지가 하나님에 대해서, 영계에 대해서, 그 다음에 구원에 대해서, 그 다음에 복귀에 대해서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생각하는 거 이게 거의 흐름이 같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강의를 하는지 오늘 들으면 굉장히 도움이 될 것으로 봅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어떤 단계냐면은 결단의 단계입니다. 이 결단의 단계는 원리 수련, 최소한 3일 수련을 통하지 않으면 영혼의 변화가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말 성심성의를 다해서 원리 강의를 통해서 말씀이 들어가게 될 때 결단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결단의 과정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인생의 방향전환, 터닝 포인트를 만들어 가지고 정말 결단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는 흐리멍텅하게 뭐 이적이 강의를 해서는 안 되고요. 포인트가 올 때는 아주 강력하게 해가지고 인생을 확 변화를 시켜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정착 단계가 있는데 정착 단계에서는 이제 새 식구가 이제 우리 신앙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 어떻게 이제 뿌리를 내리면서 나갈 수 있게 할 것인가. 이것이 정착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훈독 정성은 이렇게 드리면 되겠고요. 이제 관계 맺기에 여러 가지 관계를 다 한번 나열해 봤는데 옛날에는 전단지 중심으로 해가지고 전단지 주면서 노방전도 형태로 했습니다. 요즘에 자서전도 노방전도식으로 막 하죠. 그러면서 뭐 전화번호 받고 이런 형태가 있고요. 설문지 많이 했고 그리고 축복을 통해 가지고 축복 전도죠. 이거 많이 했고요. 그 다음에 우리는 EM 전도라고 해가지고 EM을 보급을 하면서 이제 그 가정 방문을 하면서 관계 맺기 했고 습등 봉사 이것도 굉장히 많이 했고요. 의료 봉사도 많이 했어요. 그 다음에 문화 체험 다문화 가정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문화 체험을 중심으로 관계 맺기 했고요. 스포츠를 통해서 관계 맺기. 청년들은 스포츠가 제일 좋아요, 그죠? 공차고. 그 다음에 HJ 성지 순례를 통해서 지금 관계 맺기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새로 이제 연결된 분들을 청평으로 들고 와가지고요. 식사 한 끼 제공하고 그러면서 HJ 투어를 하거든요. 은혜 많이 받습니다. 우리 저쪽에 그 김정수 대교우자님 이거 많이 하고 있죠? 지금도 하고 있죠? 지금 여기 이거 HJ 성지 순례로 관계 맺게 하는 교회 한번 손 좀 들어보실래요? 여기 이제 많이 있습니다. 여기 노하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대중강연회를 통해 가지고 관계 맺게 하는 거. 우리 지금 계속해서 뭐 평화 포럼이나 이런 거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런 거를 우리가 이제 잘 활용해 가지고 어떠한 관점을 가지고 사람을 보내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 사람의 행동이 달라집니다. 그냥 인원동원식으로 가게 되면 아무런 은혜가 없어요. 그러나 거기 가서 이런 강의를 하는데 어떤 강사가 오는데 잘 들어보세요 하면서 딱 가서 관점을 찍어주게 되면은 여기에서 관계가 맺어지고 깊어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온라인 또 SNS를 통해 가지고 계속해서 원리, 말씀, 그 다음에 이 어프로치 그런 영상을 우리 전유상 교구자님 이거 잘 하시는데 이런 것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관계를 맺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관계의 발달 단계는 이것은 연구를 했죠. 1단계는 호감의 단계, 2단계 기대감의 단계, 3단계 공감의 단계, 4단계 친밀함의 관계, 그 다음에 4단계가 신뢰감의 단계. 이 신뢰감의 관계까지 끌어올려 가지고
여기에서 마음의 문을 열게 해서 뭐 한다고 했습니까? 말씀을 제시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초청하기 단계에서는 코스 결정을 5회기로 이거 다 해봤거든요. 그래서 VIP 5주 과정은 지금 이제 오후에 다음 시간에 이제 말씀을 하게 될 입문 과정으로 하늘 부모님 소개하게 될 거고요. 2주 과정으로 영계 얘기하고 그다음에 타락에 대한 얘기하고 구원 섭리사에 대한 얘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저는 여기에 5주 과정으로 선민의 사명에 대해서 한 가지를 더 강의를 곁들이게 된다면 꼭지가 어느 정도 따질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강의를 만들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던 이 사형리의 그 포인트가 있지 않습니까? 사형리의 포인트. 그 포인트를 따라가지고 이렇게 과정을 진행해 나가면 좋겠다. 그렇게 해가지고 결국은 이제 2박 3일 통일 원리 수련회를 신령과 진리로 해 나가야 되는데 지금 수련이 변화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 강사 혼자서 와서 그냥 뭐 스텝까지 다 하면서 그렇게 가지고는 은혜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통일 원리 수련을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가. 첫째, 환경을 창조하자. 산방 구조로 만들자. 수련 과정 산방 구조로 돼야 됩니다. 새 식구를 환영하는 분위기로 만들어야 돼요. 수련을 고객 중심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마이크, 음향, 식당, 숙소, 화장실 전부 다 새 식구들이 딱 눈높이에 맞춰가지고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정성 투입을 해서 영적 분위기 조성, 믿음의 부부들이 와서 함께 정성을 드리고 그 다음에 말씀을 준비하는데 고객 중심으로 강사 선정 잘하고 목표 설정하고 말씀을 투입하는 것은 대수술을 하는 입장에서 말씀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대상자가 딱 결정이 되잖아요. 이번에 연령대는 어느 정도 되고 그걸 강사에게 딱 보냅니다. 그러면 강사가 그걸 가지고 이번에는 좀 연령대가 젊은 사람이 오네. 그러면 모든 예화나 이런 것도 젊은 사람 중심의 예화를 쓰고 이렇게 해서 고객 중심으로 전부 원리 강의를 변화시켜서 해보니까요. 다 원리 강의가 살아나더라고요. 그 다음에 사랑을 투입하는데 스텝 준비, 산파 역할, 문화 공연, 식사 제공 하면서 여기에 스텝들이 따로 붙어가지고 정성팀을 같이 운영을 했습니다. 개선 방향, 강의, 뭐 강사 혼자서 불 받았다고 그냥 뭐 시간 딱 50분 강의인데 그냥 뭐 1시간 반씩 다 혼자 취해가지고 그거는요 이 강의를 들어오신 분들에 대한 정말 이게 무례한 행동입니다. 시간을 딱딱 지켜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조금 아쉽더라도 딱 끊고요. 제가 시간 20분까지잖아요. 그죠? 제가 그 시간 정확히 지킬게요. 그래서 스텝, 그 다음에 환경, 정성 이것을 투입을 해서 수련을 좀 변화를 시켜나가야 되겠습니다. 체계적인 원리 수련, 감동적인 원리 수련, 명확한 목표를 가진 원리 수련이 될 수 있도록 이제 변화를 좀 해보자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정착 단계로 해서 저희가 새 식구 정착 4주 과정을 운영해 봤습니다. 이렇게 가서 새 식구 정착 과정의 포인트는 목회적 돌봄이 첫 번째예요. 어린아이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뭐 가르치는 것보다도 돌봄이잖아요. 돌봐줘야 되잖아요. 목회적 돌봄이 첫 번째예요. 그 다음에 관계예요. 기신자 그룹들하고 자꾸 관계를 맺도록 해줘야 돼요. 그 다음에 양육입니다. 그래서 정착 단계의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목회적 돌봄, 두 번째 관계, 기존 식구들하고의 관계, 그 다음에 세 번째 말씀 공과를 가지고 양육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을 통해 가지고 새 식구들이 이렇게 예배가 끝나고 나면 모일 수 있는 공간을 이렇게 해서 이렇게 했더니요 참 좋아하더라고요. 그리고 새 식구 공과도 오늘 다 준비가 되는데 오늘 뒤쪽에 오늘 이제 내일 말이죠. 내일 또 그 새 식구 양육에 대한 우리 전문가분들이 오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시스템에 대해서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요. 고민하지 마시고 이거 하면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려봅니다.